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언박싱한 지는 꽤 됐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면서 리뷰가 좀 늦어졌어요. 오늘은 직접 구매한 S25 울트라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선택한 색상은 화이트, 실버 색상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는 S23 울트라 이후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Z 플립 6랑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와 약간의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S23 울트라가 233g이었어요. 정말 역대급 무거운 무게여서 실사용하면서 좀 손목 아프다, 무겁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25 울트라는 매장에서 제가 손에 딱 쥐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울트라의 무게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정말 가벼웠거든요. S24 울트라가 전작보다 무게가 1g이 줄어서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면 이번에 S25 울트라는 전작 대비 무려 14g이 줄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기변하시는 분들이 이 무게에서 오는 만족감이 정말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께도 전작 대비 0.3mm 얇아졌고요. 베젤이 근데 정말 특히 얇아요. S25 울트라 보다가 아이폰 15 프로 보면 베젤이 좀 두껍다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고, Z 플립 6를 보면 베젤이 정말 압도적으로 두껍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S25 울트라에서 베젤을 줄이고 디스플레이는 6.9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외형적으로 참 완성형이다 라고 느꼈어요. 측면을 보시면 티타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플랫한 디자인이었던 전작보다는 끝부분에 살짝씩, 아주 살짝씩 미세하게 커브를 줘서 그립감을 좀 높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음 세대 때 살짝만 더 공류를 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손으로 딱 쥐었을 때의 느낌이 조금은 날카롭긴 합니다. 후면에 카메라 주변으로 검은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S22 울트라부터 컨투어 컷이 없어지고 렌즈만 배치되는 이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컨투어 컷보다 디자인이 깔끔해서 보기는 좋지만 카메라 렌즈를 어찌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케이스는 진짜 무조건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주문한 케이스가 도착하지 않아서 정말 조심조심 들고 다녔거든요. 하단에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 옆으로 스피커가 있어요. 상단에 수화부 스피커까지 해서 듀얼 스피커인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스피커 성능이 진짜 좋아요. 체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랑 감안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제품이 출력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S25 울트라의 울림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선명했나? 새삼 놀랐거든요. 아이폰 15 프로랑 Z 플립 6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고 눈이 시원했어요. 영상 볼 때도 마찬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 휴대폰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작이랑 최대 밝기는 동일하게 2600 니트인데 반사 방지 코팅이 전작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실내 조명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면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Z 플립 6가 정말 반짝반짝, 특히 더 그렇고 아이폰 15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S25 울트라는 야외에서 보더라도 반사가 거의 안 느껴져서 요번에 이 반사 방지 코팅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화이트 실버 색상의 제품에는 그레이 색상의 S펜이 들어있거든요. S펜을 뺄 때 이 특유의 사각하는 그 소리 나고요. 근데 이번에는 S펜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빠졌어요. 원래 이 기능이 있으면 왜 멀리서도 스마트폰을 막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술봉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카메라 셔터로도 사용을 하시고 리모컨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 기능이 빠지면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마음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을 사실 자주 활용하진 않았던 터라 없어져서 아쉽긴 해도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에어 커맨드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AI 셀렉트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저는 번역 기능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S펜을 화면에 완전 대지 않고 살짝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돋보기 기능, 그리고 스크린 캡처 후에 필기하기, 캘린더에 손글씨 입력하는 등등 다양한 기능도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설정에서 바로 가기를 통해서 직접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카메라 기능을 볼게요. 저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을 실사용했을 때 장점이 뭘지 단점이 뭘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사진부터 볼게요. 실내 조도가 어두운 상황에서 음식 사진을 찍었을 때인데요. 아이폰이 밝게 촬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보시면요. 좀 더 사실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결과물이었어요. 아이폰의 색감이 다소 인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햇살 강한 날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아이폰의 밝기가 더 밝았는데요. 코끼리의 디테일이나 코끼리 너머의 그 배경을 보세요. 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들도 표현이 더 잘 된 것은 S25 울트라예요. 여기도 어두운 실내 공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진의 색감이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더 좋고요. 좀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카메라 사진 촬영할 때 2억 화소, 5천만 화소, 1200만 화소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화소로 선택할수록 결과물에 있어서 픽셀이 보이지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사진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보거나 느낌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색감 연출을 한 걸 찾으라고 하면 1200만 화소로 촬영한 결과물을 짚을 수가 있거든요. 화소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표현이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소수가 높을수록 용량이 서너 배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따로 백업을 해두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중요한 촬영하실 때만 고화소 옵션을 켜두시고 촬영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셔터렉하고 이미지 처리 속도를 좀 보면요. 예전에는 갤럭시 촬영할 때 셔터렉이 정말 길었던 것 같은데 셔터렉이 없고요. 이미지 처리까지 정말 빠르게 나와요. 줌기능이야말로 갤럭시 카메라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줌기능은 넘사벽이에요. 100배 줌은 1200만 화소로 촬영이 되고 5000만 화소와 2억 화소 촬영은 10배 줌까지 되거든요. 아주 먼 곳에서 당겨서 사진 촬영을 해도 갤럭시 S25 울트라는 정말 선명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줘요. 5배 광학 줌을 지원을 하고요. 최대 100배 스페이스 줌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돌 공연장이나 직캠으로 사용하실 거면 저는 무조건 갤럭시 S25 울트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확대해서 찍기에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기본 동영상으로 촬영할 때 갤럭시와 아이폰 색감 차이를 좀 보면요. 기본 4K 30으로 촬영했을 때를 볼게요. 아이폰의 하늘과 그리고 갤럭시의 하늘을 좀 보세요. HDR을 둘 다 켜고 촬영을 했거든요. 갤럭시의 하늘은 색상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아이폰의 하늘은 색감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더 밝게 노출이 좀 극대화돼서 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영상 중에서는 아이폰의 동영상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디테일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당겨서 보잖아요. 아이폰 15 프로 대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이 더 디테일하게 영상 정보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화각 변화를 줄 때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색감 변화가 있는데 일반 촬영을 하다가 3배 줌을 하게 되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색감 차가 좀 커지는 편이에요. 그에 반해서 아이폰은 색감 차는 조금 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색감 차를 최소화하려고 아이폰은 컨트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영상에서 궁금한 건 로그 촬영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로그 촬영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휴대폰의 로그가 저한테 좀 잘 맞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폰 15 프로의 로그 영상인데요. 기본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때보다 조금 더 색감도 다양하게 살아있고 영화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상의 볼륨감도 느껴지고요. 텍스처도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나무 껍질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재질감이 느껴지죠. 음식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S25 울트라의 로그 영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반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에요. 훌륭하긴 한데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로그에서도 좀 있는 편이고요. 나무 부분을 좀 확대해보면 텍스처가 좀 살아있긴 하지만 앞서 봤던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재질감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더 뭉개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동영상만큼은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메라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를 볼게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지우개 기능이 생긴 지가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과자 봉지를 손에 들고 과자 봉지만 AI로 지우개로 지워봤습니다. 아이폰은 손까지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과자 봉지를 없애고 나서 아주 어색하지만 손을 좀 그려 넣어줬어요. 사진 AI에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쓸만한 건 갤럭시의 지우개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채널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내놨기 때문에 갤럭시 AI 기능은 어느 정도일지 갤럭시 제미나이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내일 나 오전에 일정 알려줄래? 내일 오전에 2개 일정이 있습니다. 10시 미용실 이후에 두바이 힐스몰이라고 일정 적어줄래? 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두바이 힐스고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8시 30분에 피드앤글램이라고 바꿔줘. 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설정되어 있는 두바이 힐스고 일정을 시덴글램으로 변경했습니다. 10시에 미용실 스케줄이 두바이에 있는 코미 미용실이거든? 죄송하지만 이벤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캘린더 앱에서 수정하세요. 두바이에 있는 커피숍 중에서 반도 커피에 대해 알려줄래? 반도 커피는 두바이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이폰처럼 갤럭시도 AI 부분에 있어서 갈 길이 좀 더 먼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하게 5000mAh고요. 동영상 시청은 최대 31시간이에요. 전작과 동일하게 45W 충전 그리고 무선 25W 충전을 지원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카메라 사용할 때 특히 높은 화소로 촬영하다 보면 배터리가 좀 쭉쭉 빠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발열도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에요. 고화소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보조 배터리는 갖고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S25 시리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나우바를 소개할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잠금 화면 및 AOD에 들어가시면요. 나우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싶으신지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들 다 선택을 해뒀거든요. 시계나 음성 녹음 아니면 헬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보다가 잠금 화면이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잠금 화면 하단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잠금 화면에서 볼 수 있긴 했지만 보여주는 그 방식이 나우바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나오더라고요. 나우 브리프를 통해서 유용한 콘텐츠도 계속 보여주는데요. 제가 두바이에 있고 한국 유심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제가 여행 중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 소식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현재 지원되는 것들이 이제 나우바에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앞으로 지원되는 앱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요. 제가 Z 플립 6를 쓰다가 오랜만에 S 시리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삼성 갤럭시에서 끝판왕 모델은 맞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만큼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국내에도 출시를 하면서 사양도 좋아졌고 디스플레이 만족도나 무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평가가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삼성 갤럭시에서 출시한 S25 울트라가 플래그십답게 잘 출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원 UI 7이 되면서 홈 화면을 기존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던데요. 역시 갤럭시의 맛은 갤꾸였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입맛대로 손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갤럭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삼성 공식 매장에서 샀더니 이렇게 담아주더라고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쉽더라고요, 포장이.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구매하신 분들, 픽업하신 분들의 사진을 봤는데 그래도 하얀 종이백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검은색 봉다리에 이렇게 딱 주니까 저는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심지어 여기 갤럭시 S25 울트라의 가격이 한국보다 높아서 저는 200만 원이 넘게 201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 좀 아쉽지만 이렇게 혹시 삼성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이 두바이에서도 이런 포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